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부부예요. 샤모니와 며느리 사이에 전쟁의 본질인 시한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자를 사이에 두고 본처와 첩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집은 약간 다르답니다. 샤 어머니와 나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손을 잡아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맹을 맺은 관계거든요. 과연 공공의 적 2가 누구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시아버지와 그의 첩이에요. 요즘 세상의 첫째까지 누구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있는데요. 그 사람은 10년 동안 시부모님인 흰새 씨예요. 까지 하며 안방까지 차지하고서 말이죠. 한 명도 버거운 샤머니 가두리라니. 이쯤 되면 이번 생은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절망에서 출발한 저의 시월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 이유를 들자면 연애의 소질이 없었다고 할까요? 그러한 절 보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남들은 공부도 잘하고 연애도 잘 들어 하던데 넌 어째 그런 이에 연애도 해봐야 좋은 신랑감을 만나 일어나는 거야? 나 때 부모님이 정해준 상대를 만나 결혼해야만 하는데 너희 세대는 다르지 않니? 남들이 좋은 남자다 체하기 전에 남자도 만나고 연애해주 좀 해봐. 괜히 떨거지 만나서 텐통 고생하고 살지 말고. 알았어. 그땐 엄마 잔소리가 귀찮기만 했어요. 결혼이 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데 왜 이렇게 결혼 타령을 하는지 궁금해서예요. 그런데 30 넘어 만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보니 엄마가 왜 그렇게 결혼을 써서 올랐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짝을 만나 얘 아빠가 되었고 저와 함께 솔로 라이프를 즐기며 살 것 같았던 친구들도 하나둘 짝을 찾아 결혼을 하다 보니 결국 저만 덩그러니 솔로가 되었거든요. 일종의 상대적 외로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발등에 불이 짙지 않은 이야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요.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고요. 확인해보니 갈 사람들은 다 갔으니 구미에 맞는 남자가 남아있기는 없겠죠. 엄마 말대로 떨거지들이나 돌싱들 뿐이었죠. 따지고 보면 저 또한 두 남자들 입장에선 뜰거지였을 텐데요. 아무튼 결혼을 포기할까 하던 그때 제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말이죠. 남편은 한때의 저와 같은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했던 대학 동기로 레지던트 때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경험을 쌓은 뒤 외국 병원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러던 중 얼마 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세미나에 참석하다가요. 남편을 만나 얼마나 기뻤는지. 사실 한때 남편을 좋아했거든요. 남편은 병원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훌륭하고 매너까지 좋아서 여성 동료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죠. 남편이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다고 했을 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연히 제 앞에 나타났다니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체면은 뒤로 하고 제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한국에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기 사장을 잘 알지 못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해놓았어요. 시크한 척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날 밤에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며 목이 말라 남편 전화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마침내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간만 가로수길에 위치한 편집샵에서 옷을 줌하여 4번째 샵에 들러 세팅도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꾸며보았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로 향했지만 글쎄 남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면티에 반바지 차림으로 슬리퍼를 신고 끌고 나온 것이었어요. 얼마나 자존심을 깨트릴 일이던지 째 연애고 나발이고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럴 때 한편에서는 미안하다는 엄마가 갑자기 두 번을 가진 바람에 건강을 챙기러 가느라 이런 꼴이 돼버렸네요. 미안해요. 그런 거면 미리 말을 해야 하는데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러고 나오냐 안 그러려고 애썼는데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볼멘 소리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긴장스러워졌죠.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내게 눈도 못 마주치는 채 말했어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를 많이 보고 싶었거든. 요즘 우리 일정이 좀 바빠서 오늘은 짬이 안 날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나 봐. 미안해.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지난번 봤을 때보다 많이 힘들어 보여요. 우리 나이에 있는 동안 병원에서 가장 바쁠 연차인 것을 알아요. 값이 싸고 질이 높은 노동자이니까 특히 남편은 신경계 수술도 많이 받고 외래 진료까지 해야 하니 성형외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바쁠 거예요. 거기다 어머님까지 이번에 중요한 상황인데 내가 그만큼 다 잘 처리한 것도 고마워해줘야 해요.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 사람한테 너무 했나 싶더라고요. 미안해. 난 그런 줄도 몰랐어. 근데 어머님은 많이 편찮으셔서 역괜히 나 때문에 병원에 혼자 두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인데 괜찮으면 나랑 잠깐 병원에 들리지 않을래?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시면. 어머님이 나를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6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 어머님을 배려하려니 기분이 종묘했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남편이 글쎄 제 손을 잡아주고 차에 태워줄까? 그래서 완전히 편안한 상태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종종 어머님을 면회하러 가고 있어요. 가까워지게 된 것이에요. 남편과도 모두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릴 때 수두를 앓고 얼굴이 많이 흉한 상태라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제게는 얼굴을 감추지 않고 보여주셨네요. 이상하네요. 사회과 의사라 그런가 이 흉한 얼굴을 보이는데도 전혀 창피해하지 않는 게 이상하네요. 어머님은 수줍게 웃으시며 그러셨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미 그때부터 어머님과 제가 서로가 자신의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가 될 줄 알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거의 한 달 만에 퇴원하셨고 이후로도 어머님과 쟤는 종종 밖에서 만났어요. 얼굴 상처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어머님을 위해 제가 함께 있었어요. 어머님을 차에 태우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보면서 저도 흐뭇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평호 근처에 차를 세워 잠시 쉬는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차원이 어때요?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지 않을까 걱정돼. 하지만 내 생각에는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혹시 만나볼 생각 있어요? 글쎄요.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원이 생각도 있는데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이 탄 자가 없는데 그런 애가 아무 생각 없이 엄마한테 여자를 보여줬을까요? 지도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의 예상대로 정확하게 썼어요. 얼마 전 남편이 저와 정식으로 사귀자고 대시를 했거든요. 6년 만에 재회한 지 3개월 만에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일란 남진으로 결혼하기로 했어요. 둘 다 직장도 확실하고 나이도 어느 정도 되니까 양가 부모님들 모두 결혼을 서두르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정식으로 찾아뵙는 게 도리인 것 같아 나를 잡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는 날이 되었는데 자 어머니, 그 얘긴 설마 아버님한테 첩이라고 있단 소리야? 라고 하더라고요. 글쎄, 제가 알던 어머님 말고 집에 아버님 척도 같이 산다는 분이 있죠. 진영아. 정말 미안해요. 진작에 말하려고 했는데 창피해서 도저히 입에서 안 떨어졌어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줘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어쩌다가 이렇게 속이고 우리 부모님께는 어떤 어려움이 될 거야.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말을 할지, 장인과 장모님께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무릎 꿇고 사과할 거예요. 남편은 울먹이며 오래 전화했어요. 내일이면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창피한 듯 묻자 어느 정도 당신의 얼굴을 찾을 거예요. 매정하게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님은 지방에서 온 단순한 어린 신부였다가 시절이 꽤 부유하게 잘 지내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아직 인 시절에 부친의 사랑으로 하는 자리에서도 나쁜 짓을 했다고요. 많이 받고 자란 그는 약 15시쯤 되던 해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급작스럽게 고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많았던 재산이나 전답은 사돈들이 팔촌할 것 없이 다 달려들어 뜯어 가져갔고 남은 건 부친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사둔 서울의 한옥집 한 채뿐입니다. 어머님은 제대로 싸워 보내려고 유학을 시킨다거나 미리 사는 것을 배웠지만 그런 때에 부모도 없는 아이를 그 시대에 어떻게 학교에 보내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절에는 못 먹고 못 살던 때였으니까요. 그때 어머님의 측 아버지인 분이 어여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사돈을 맺을 약속을 한 상태였고 그분의 친구분을 따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15살의 시어머니의 집에 살게 된 그녀의 어머님은 박세씨 가난한 남편에게 외면당하며 가난한 살림의 군 식구가 계속 늘어나서 그녀의 어머님께서 그렇게 구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당시 그녀의 부친의 친구분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토목공사를 하시는 분이셔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그래서 어머님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쉬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하고 그 집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스트레스 받는 가족 구성원들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유일하게 어머님께 다정했던 사람은 당신의 시아버지 뿐이었나 봐요. 그래서 유일한 재산이자 한옥집을 당신께서 맡아 사업에 투자할 명목으로 행동했고 한옥집은 규모가 상당해서 당시에 좋은 가격에 팔린 것 같습니다. 며느리로서 남편의 사업도 도와주자는 마음에 끌려 박하시 어머님께 아껴주기를 시작했지만 그때 하필이면 이분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면서 시련이 다가왔다. 어떤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 뭐예요? 아버님의 외도가 시작된 거죠. 본 부인이 집에 있는데도 밖에서 여자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셨고 그런 실정에서 10년 전 현재의 둘째 부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머님이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 그러한 말도 안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농간방으로 내쫓고 안방을 찢어 벽에 내어주셔도 되는 걸까요? 너도 생각을 해봐. 내가 그 얼굴도 보지 않고 잘한다고 말하나. 게다가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걸 예쁜 둘째 부인도 드려야겠지. 싫으면 이혼 도장 찍고 나가던가. 낀 놈이 자식 낳는다고 아버지는. 오히려 이혼하자고 큰 소리를 치며 어머니를 괴롭혔고.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남편은 어머니에게 차라리 당장 이혼하고 자기랑 둘이 나가 살자고 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인턴을 마친 뒤에 타즈어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았던 것 같아. 사실 그때 많이 망설였어. 내가 너에게 고백하려고 반지까지 준비했던 참이었어. 하지만 집안일로 그런 상황이 돼서 말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 안 그랬으면 진짜 결혼을 했을 것 같은데. 남편 얘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했지만 저조차도 납득이 안 가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설득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됐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우선 어떤 일이든 브리지를 건져야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방 청소를 하다가 이제 안 오나요? 타나요 싶어서 제 딸을 구해주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더욱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무겁게 밥을 먹던 남편과 함께 마침내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예상한 대로 분노를 터뜨려 하셨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반대로 보셨고 끝에는 같이 한 집에 있는 차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산다고 미쳤어. 미쳤어. 안 돼.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너야. 꼭 이런 집에 시집 가야 되니? 여보,
좀 말려봐요. 아빠는 딱히 뭐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역시나 못마땅하신 것 같아 허공을 향해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 앞에서 제 남편이 낸 새빨개진 얼굴로 고개도 못 들고 있었고요. 엄마, 어차피 분과에서 살 건데 본처랑 첩이 한 집에서 살 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기 집에 정신 차려. 시어머니 하나도 있는데 넌 첩까지 둘이나 모셔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왜 상관이 없어? 게다가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라는데. 이 사람이라고 안 그럴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그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잠자꾸는 시간. 아빠가 나를 직한 목소리로 그러셨죠. 그래, 자네가 무슨 적에 나 부모 허물을 자식한테 물을 쓰는 게 없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자네 심정은 또 우죽했겠는가? 그러니 고개를 들게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고 살면 돼. 비록 붙지 않는 그렇게 사라져야 하는데 참 아내는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걸세. 여보, 이 결혼 진행합시다. 아빠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안 싸도 너 버젓이 살아있는데 차별하다. 집에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난 남자스러운 거 싫어해요. 이런 경우엔 그냥 숨지만 하라고 해야지. 엄마는 그냥 뒷담화를 하지 않았는데 그에 반해 아빠는 그런 엄마를 달래기도 했어요. 우리 딸이 선택한 남자니까 부모로서 자기 자식의 선택을 믿지 못하면 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보고 좋은 마음으로 결혼식 축복을 해보자. 결국 아빠와 엄마의 의견에 따라 결혼을 승낙해 주었고 남편과 함께 다시 자리에 앉아 마침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앞둔 시기부터 시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저와 부모님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생긴 일을 쓰겠습니다. 일찍 도착한 우리 가족은 예약한 룸에서 시댁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룸 안으로 아버지를 따라 들어온 분이 바로 둘째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직 둘째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이분이 어머니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 부인만을 따라왔습니다. 둘째 어머니는 성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고 저는 밖으로 나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 어머니가 왔다 고 말하니 남편이 침착한 목소리로 알겠어 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전화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부모님 앞에서 돈 자랑을 하고 계셨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놀라운 건 둘째 어머니였어요. 제가 교육가 집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학 교수나 교장이 되는 줄 알았더니 교감도 아니고 단지 평범한 교사였고 그러다 보니 증진을 기다리는 희망도 그만두셨대요. 형편이 우리보다 훨씬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 가문을 사도라 생각하시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하, 아주 뻔뻔하시네요. 의사 사위를 맡기 위해서는 병원 상담이라도 봐야 한다고 하셨고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우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투자 수율이 자신 있는 거군요. 그 말에 순간 국지 같은 온천은 멸암되지만 저도 의사하여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저도 병원이랑 차 아파트를 꼭 받아야겠네요. 둘째 어머니 해줄 자신 있으세요? 둘째 어머니라는 말에 저희 부모님은 그제야 이어 자의 정체를 알게 되셨고 엄마는 속이 타는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셨어요. 아빠는 표정이 싹 다 버렸 거야. 그리고 혼수 문제는 어머님이랑 해야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럼 난 시어머니가 아니란 소리. 니에 뭐 이런 막대 먹은 애가 다 있어? 여봉, 나 이런 대접받고 서는 철대에는 이혼 3호를 치러야 해. 결혼 전부터 시어미한테 눈 부릅뜨고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결혼식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남편과 어머님이 들어왔어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니? 라고 말하며 이러한 권한에 어머니가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망행위를 멈춰야겠죠. 한 번 더 도전하면 당신이 상대가 되며 가만히 해야 합니다. 남편은 두 번째 어머니의 팔을 잡고 그녀를 자리에서 당겨내렸다. 이에 아버지가 성을 내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마누라한테 손대는 거야? 라고 말하며 다소 격분했다. 그들은 내 잘못이 아니라 네가 배우지 못했고 무식하기 때문이라고 노를 터뜨렸다.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아들이 부모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거라고 징그러운 바짝 들고 서 있지 말고 당장 이 자식 데리고 나가 집도 절도 없는 구화를 받아주고 먹이고 입혔던 이 은혜는 뭐 카풀망 저 우리 집을 콩가루를 만들어 그 아버님만 아니면 척을 진짝 쫓아내는 거였는데 아야 구속 터져요. 아 당장 안 나가고 뭐 해.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물이 든 컵을 집어 아버님 얼굴에 뿌렸어요. 정신 차려라. 이 노망난 늙은이야. 집도 절도 없는 날 받아줘. 지금까지 내가 벌어먹고 사온 그 회사. 누구 돈으로 차린 건 주로 난이 내 돈이다. 우리 아버지가 내 앞으로 산 내 집 팔아서 그 회사 차린 거라고. 근데 왜 이제까지 더러운 꼴을 보고도 참지 못한 줄 알아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니를 보며 참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못난 자식 때문에 걱정해서 눈물 흘리던 네 아버지가 불쌍했기 때문에 이를 참고 참았다고 하죠. 내가 무식하다 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 같은 잡년만큼 나 대신 고통을 받을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아들만은 너처럼 되지 않기를 우려했어요. 29년 동안 내 자리를 지켜왔기에 자식이 부모를 보고 자란다는 말에 애비는 적어도 애미의 모습이라도 제대로 살았다는 모습을 보여야 내 아이가 클 것 같아서 참고 버텨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니들 잡것들이 내 아이를 혼사까지 망치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개냐 오냐 이혼장에 도장 찍어주세요.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에 아버지와 둘째 어머니는 뛰듯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이혼을 줄 것이라고요. 이혼만 해준다면 내가 그 집 당신에게 줄 게 정말이 아니다. 그래, 오용임. 그동안 밥하고 빨래 해줬던 노고를 생각해서 내가 반지도 몇 개 뺄 테니 필요하면 뭐든 말해주세요. 내가 이것 날 형님에게 뭔들 못해주겠어요. 놀고 들인 내 니들이 안 줘도 그건 다 내가 할 거니까 선심 써서 척하지 마세요. 당장 들어갈 집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생색이라고? 누가 누굴 동정하느냐고. 아참, 그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게 있어요. 제 아버지가 제 집안 도움 받으시면서 써준 각서가 있거든요. 언제든 내가 원하면 회사를 나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말이야, 그 회사를 당장 돌려받아야겠어. 한 푼도 빼지 않고 모두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겠다고. 내가 잊고 있으니까 오시면 받아낼 테니까 가해. 그날 상견례는 수십 년 동안 참아온 어머님의 도끼 어린 복수전으로 끝났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 말한 대로 꽃방개를 하던 아버님은 나중에 어머님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그 일이 실화 아니라고 알게 됐고 회사 반환 소송과 이혼 위자료 소송까지 각각 8급으로 소장을 받아오면서 사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어머니를 잃은 후에 어머님으로부터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해서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의 예언대로 둘째 어머니는 반지며 목걸이 등 회물을 팔아 위자료를 가져왔다고 해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회사도 집도 빼앗겨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버지께 선 돈을 갚을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살던 집에서 알몸으로 쫓겨난 두 사람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비웃겠지만 어머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여들의 삶은 호박에 들어갈 수 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당장 되어야 할 일에 사라져서 경찰에게 끌려나가게 될지도 몰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든 서림이 내려도록 하는 어머님이니까요. 천둥번개에 얼어붙다 못해 태풍 정도는 되어야 해. 그리고 우리는 어머님의 축복을 받아 석 달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학과를 이어가자는 제안도 했지만 말고 현재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당신의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 거절을 하셨죠.
그리고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우리 병원에 찾아와서 성형수술 견적을 받으셨죠. 정확히는 공보수술과 코 성형이었어요. 그간 얼굴을 감추려 했는데 이제는 당당히 드러내고 살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성형은 제가 맡아서 예쁘게 해드리기로 했어요. 무분별한 성형에는 반대하지만 저희 어머님처럼 상황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찬성하겠죠. 우리 어머님 앞으로는 예쁜 모습으로 행복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내면이 더 아름다우고 행복한 삶이 많이 더 알차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